안녕하세요. 재무제표 파헤치기의 잔존사냥꾼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최외 진단 서비스 중에서도 PCR 검사로 유명해진 주식회사 랩지노믹스입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파트 1 회사 개요입니다. 기업 정보입니다. 설립일자는 2002년도 3월 29일이고 영위하는 사업을 보면은 체외 진단 서비스 및 체외 진단 제품의 개발 및 공급업입니다. 연결된 종속 회사는 두 개사가 있는데 하나는 랩지노믹스 USA 그리고 또 하나는 리드 컴파스 인베스트먼트인데 이 두 번째 인베스트먼트는 투자 회사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권 상장은 2014년도에 코스닥에 상장이 된 것을 알 수 있고 회사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본사는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음은 주식의 총수 및 주주 현황인데요. 2020년도 말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발행 가능한 주식수는 보통주와 우선주가 다음과 같고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 수도 다음과 같은데 보시면 우선주는 발행한 주식의 총수만큼 다 감소가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현재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는 0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주로 넘어와서 이어서 살펴보면은 자기 주식수는 12만 7천 주 정도가 돼서 실제 전체 발행한 주식수 대비 1.12%로 그렇게 높은 수준의 자기 주식수 비율을 갖고 있지는 않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거래량을 보면은 1.59%로 시장에서 꽤나 높은 수준의 관심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시젠이 0.62%의 관심을 받는 것을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꽤나 높은 수준의 거래량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주 구성 현황을 이어서 살펴보면은 진승연 외에 특수관계 1인이 12.57%, 자사주가 1.12%, 나머지 기타가 86.31%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대주주가 실제 가지고 있는 주식수가 전체 대비 15%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회사의 지배 구조를 완벽하게는 가져가지 못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랩지노믹스가 실제 어떤 사업 부문에서 얼마만큼의 매출 추이를 보이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코로나19와 같은 PCR 검사는 분자 진단 검사로 실제 분자 진단에서 가장 큰 매출 비중을 갖고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59.6%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일반 진단 같은 경우에는 26.9%, 그 다음에 연구 용역이 13.5%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최근 3년 동안 K거로 어느 부분에서 가장 큰 매출의 상승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면은 분자 진단이 역시나 PCR 덕분에 압도적으로 높은 매년 88.5%의 엄청난 수준의 성장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일반 진단 같은 경우에는 31.3%, 연구 용역 같은 경우에는 56.8%로 다른 부분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K거 수준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부문별 시장 여건을 한번 살펴볼게요. 요즘 시대에는 예방의학 시대로 이행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병이 걸리고 나서 치료하는 데 집중을 두었지만 요즘에는 병이 걸리기 전에 그것을 확인하는 시대에 즉 진단의학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체외 진단 분야의 세계 시장은 2018년도 687억 달러에서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879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 변동의 특성을 보면은 이 체외 진단 사업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당연히 경기 변동에 대해서는 비탄력적인 특성을 보인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경쟁 사항을 살펴보면은 실제 랩지노믹스에서 굉장히 포커스 특히나 집중해서 하는 사업 분야가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체외 진단, 두 번째로는 유전자 분석, 마지막으로는 PCR 키트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PCR 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코로나19와 같은 검사를 할 때 필요한 키트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소수의 글로벌 기업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체외 진단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분자 진단 검사 시장에서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독보적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유전자 분석 서비스인 NGS 서비스는 국내에서는 3사가 과점하고 있는 형태인데 그 회사 중에 하나가 마크로젠,
또 하나가 테라젠 이텍스, 그 다음에 DNA 링크가 확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랩지노믹스에서는 이 유전자 분석 서비스에 대한 마켓 쉐어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금 더 고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 이 회사가 비용을 발생시킬 때 어떠한 성격, 즉 고정비와 변동비의 비중이 어느 정도를 갖고 가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종업원 급여부터 지급 임차료까지는 고정비의 성격이 강한 비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비중을 2020년도 걸 다 더해 봤을 때에도 채 30%가 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재료와 상품 매입액, 즉 변동비의 성격을 가진 이 원재료와 같은 것들이 53% 이상을 가져가기 때문에 랩지노믹스라는 회사는 고정비의 성격보다는 변동비의 성격이 더 높은 회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 원재료 가격 변동 추이를 이어서 살펴볼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2020년도가 19기라는 것을 참고로 보시면 18년도부터 19년도 그리고 20년도로 넘어올 때 바이럴 DNA 키트는 가격이 조금 내려간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것도 거의 차이가 없으며 올리고 합성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가격을 3년째 유지하고 있고 FT4 그리고 CPAS HbA1c도 비슷한 가격을 유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 생산 능력 및 생산 실적을 살펴보면은 진단 검사 외에는 수량 같은 경우에는 79.50%로 나쁘지 않은 가동률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여유가 20%나 남아있다는 점은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단 키트 같은 경우에도 가동률이 50%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실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실제 가동률보다는 2배나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진단 키트에 관련된 생산 시설을 증설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대차 정보를 이어서 살펴볼게요. 렛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총 주식수 대비 대차 잔고 주수가 굉장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0.78%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파트 2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재무상태표를 보고 증감 내역을 확인하자인데요.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식에서 시작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좌측 상단을 보면은 자본금, 자본, 부채, 자산이 있습니다. 자본금 같은 경우에는 6%씩 매년 성장한 것을 알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어떠한 이유에서건 자본금이 계속해서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016년도에는 43억 원, 그리고 2020년도에는 57억 원까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매년 6%씩 성장할 때 자본은 그보다 높은 27%씩 성장했다는 것은 이익잉여금이 계속 쌓여갔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채 같은 경우에는 9%씩 성장을 했고 자산은 20%씩 성장했다는 점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 번 더 살펴볼 것은 이렇게 증자를 했다라는 것은 이 회사가 아직 생긴 지 얼마 안 된 회사이고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더욱더 많은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증자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자본금이 계속해서 성장할 때는 이렇게 증자하는 것도 이 회사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감으로 올라갈 때에는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지 않지만 회사가 어려울 때 자본금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것은 이 회사가 돈이 없어서 증자시킨다라는 이유 때문에 주식이 폭락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업에서 비용을 빼고 남는 돈이 얼마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영업이익률인데요. 우리가 영업이익률에서 배타적인 수익률을 구분짓는 퍼센트가 20%라는 점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코로나가 도래한 이유인 2020년도부터를 살펴보면은 영업이익률이 45.9%나 되는 엄청난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최근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도 41.6%로 2020년도보다는 소폭 하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갖고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K거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은 매년 35%씩 올랐고 2017년도에는 마이너스 14억의 영업이익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K거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계산할 수 없다라는 점을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19년도를 기준으로 보면은 2019년도에는 영업이익이 11억이었는데 TTM으로 봤을 때는 608억 원으로 거의 한 50배가량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출에서 외상 비중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매출액 대비 매출 채권 비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6년부터 2019년도까지는 50%가 넘어가는 정말 터무니없는 수준의 매출 채권 비중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원을 매출을 발생시키면은 50원이 매출 채권이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다행히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이 매출 채권 비율이 급속도로 떨어져서 2020년도에는 26.5%, TTM 기준으로는 29.6% 정도의 매출채권 비율을 가져가고 있지만 그마저도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는 조금 더 낮아져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K거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매출액과 매출채권 및 기타 채권의 비율에 대한 K거는 다음과 같은 성장세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창고에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재고자산 증감 여부인데요. 재고자산 회전율은 높을수록 재고가 빠르게 소진된다는 뜻입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계속해서 재고자산 회전율이 계속해서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만큼 재고자산이 빠르게 회전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K거 기준으로 봤을 때도 매출액과 재고자산의 증감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려면 생산시설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것을 유무형자산의 비중으로 살펴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선 유형자산을 먼저 살펴보면은 2016년도에 26%였던 유형자산의 비중이 매출액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서 이렇게 유형자산의 비중이 7%까지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형자산의 비중도 보면은 34.2%였던 것이 1.4%까지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형자산의 비중이 왜 높은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업보고서에 있는 실제 무형자산의 상세 내역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영업권, 산업재산권, 개발비, 기타 무형자산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개발비를 무형자산화 시킨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단위가 1,000원이기 때문에 약 한 40억 원가량의 개발비가 장부 금액에 잡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손상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한 3억씩 정도 개발비로 처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앞에서 살펴봤을 때 이 회사의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봤을 때에도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비용이 한 600억 가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개발비가 있지만 아주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016년부터 TTM 기준으로 봤을 때 손익계산서 항목별 증감률을 이어서 살펴볼게요. 매출액은 보시는 것처럼 2020년도와 TTM 기준으로 엄청난 스피드로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출액은 매년 35.1%, 매출원가는 30.9%의 성장을 보였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매출 총이익은 39.5%의 성장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판관비는 9.9%의 성장을 보였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K거 기준으로는 계산이 되지 않지만 최근 2020년도와 TTM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고성장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기 순이익을 봤을 때에도 보시는 것처럼 단기 순이익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업의 손익에서도 나쁘지 않은 퍼포먼스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회사 통장에 얼마만큼의 돈이 들어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인데요. 단기순이익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2020년도를 보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단기순이익보다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회사가 423억 원의 단기순이익을 발생시켰다고 했을 때 실제 이 회사가 벌어들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그보다 큰 36억이나 큰 464억 원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TTM 즉 최근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상황이 역전됐는데요. 당기순이익이 491억 원이 발생할 때 실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423억 원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다라는 것은 2020년도 대비했을 때 영업의 질은 조금 더 안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기순이익이 491억 원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벌어들인 돈은 423억 원 정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K거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60%씩 성장했고 당기순이익은 102%, 그 기간 동안 랩지노믹스의 주가는 매년 20%가량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자산의 변동이 생길 때 살펴볼 수 있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고요. 이익녀 현금 흐름을 한번 살펴볼게요. 19년도에서 2020년도로 갈 때 실제 이 회사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엄청난 수준으로 뛰어올랐고 캐펙스는 그만큼 뛰어오르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프리캐시플로우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19년도에서 20년도로 올라갈 때 너무 높은 수준의 FCF가 발생했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했을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TTM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20년도에 비교해 봤을 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소폭 하락했지만 실제 캐펙스에 대한 투자가 한 15배 이상가량 증가했기 때문에 잉여 현금 흐름이 소폭 하락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투자한 캐펙스가 실제 다음 연도에 더 높은 수준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가지고 온다면 주가는 다시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렇게 캐펙스를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리캐시플로우가 계속 하락의 추세를 갖고 간다면 이 회사의 주가는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K거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캐펙스는 매년 79%씩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파트 3, 기업의 적정 가치입니다. 다음은 랩지노믹스의 기업 주가 차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최저점은 주당 3,980원이었던 것이 코로나 발생 이후에 주당 57,800원으로 한 15배가량 올라간 것을 알 수 있어요. 현재는 많이 고점보다 떨어져서 주당 23,650원에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최근 5년 동안 랩지노믹스를 꾸준히 갖고 있었다면 코스닥과 코스피와 같은 시장 지수를 이길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할 수 있는데요. 랩지노믹스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매년 20%의 성장을 보였고 코스닥과 코스피 지수를 아웃퍼폼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찾고 투자하려는 회사는 A사 분면과 B사 분면에 속한 회사입니다. 그러면 자산과 부채 자본을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으로 나눠서 다음과 같이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랩지노믹스가 얼마만큼의 영업 성격의 돈으로 얼마만큼의 당기순이익을 벌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2018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ROIC를 계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순자산 149억 원으로 당기순이익 10억 원을 벌었기 때문에 6.71%의 ROIC를 발생시켰고 코로나가 아주 크게 발생한 2020년도에는 224억 원의 순자산으로 428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ROIC는 191%가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비영업 성격의 자산도 많이 오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20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592억 원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사분면에 속하는지를 살펴보면은 유보금은 적당히 있으면서 아주 높은 수준의 ROE를 가져가기 때문에 A사분면 끝자락 어딘가에 속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경인 회계사가 제안한 S림 방식으로 기업의 적정 주가를 한번 계산해 볼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랩지노믹스의 현재 주가는 23,650원입니다. 실제 19년도에 ROE, 즉 3.18을 대입해 본다면 적정 주가는 2,813원에 불과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2021년도 예상인 65.1%의 엄청난 수준의 ROE를 대입해 본다면 적정 주가는 57,000원까지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도, 즉 내년으로 봤을 때에는 그 ROE가 반토막이 나기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31.6% 자체는 아주 높은 ROE이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전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수치가 됐다는 것을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도 31.6%의 ROE를 넣어본다면 적정 주가는 27,955원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2021년도 기준으로 살펴본 S림으로 봤을 때에는 랩지노믹스는 저평가 구간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2020년도에는 이 ROE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20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 적정 가격을 받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업의 성장성을 보면은 최근 5년간 캐펙스가 79%씩 성장을 했고 최외 진단 분야의 세계 시장은 매년 5.2%씩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수익성을 보면은 19년도에는 6.71에 불과하지만 2020년도에는 191%라는 정말 엄청난 숫자의 수익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캐펙스에 대한 투자금의 증대로 인해서 잉여 현금 흐름은 하락 추세에 전환됐다는 점, 그리고 재무 건전성은 현금성 자산과 청산 시에는 이렇게 각각 378억 원, 592억 원으로 양호하다는 점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종합 의견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PCR 검사 수는 과연 줄어들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미 코로나 수혜주로 인해서 당분간 업사이드는 제한되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랩지노믹스 기업 분석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기업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